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문재인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한국의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신 해체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정신들이 과연 조현병 환자의 그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자기들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진다고 믿고 있고, 권력이 공고해지는 과정에 사람들이 삶이 파괴되어도 자기들 가족에는 영향이 전무할 것이라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국은 김무성, 유승민 등과 더불어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을 극명히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은 전혀 없고요. 금도라는 것 없이 지독하게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지독한 뻔뻔함을 가장 큰 무기로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좌건우건 정치 엘리트가 이 정도로 쉽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조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운동권에서 족보로 따지자면 말석도 차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산호맹 사건에서 연루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백태웅 정도의 거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그쪽 동네 기준으로 봐도 조국이 임종석을 밀어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 일입니다. 사실 파워 싸움에서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조국이 청와대 실세가 되었다가 법무장관을 영전하는 과정에 이제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 상황이죠. 그게 뭐냐면요. 그쪽 동네 상황도 속된 말로 족보가 헝클어지고 개족보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건 그 조직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지독한 단견에 잔머리는 대단히 발달한 경우죠. 요즘은 절판돼서 안 나오지만 과거에 이제 마피아 경영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마피아단에서 오랫동안 간부직을 역임한 사람이 익명으로 출판한 내용인데, 내용 요체는 그 마피아단의 이제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깡패들이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고, 일반 비즈니스맨들하고 차이는 최악의 경우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도 그 극단적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용어로 둠슐라우라는 독일어 표현이 있습니다. 뭐 독일어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 합성어입니다. 어리석다는 둠과 교활하다는 슐라우가 결합된 말인데 마피아단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데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 그런 유형의 부하를 두는 것은 재앙이고, 그런 부하가 어느 이상 승진 못하게 하고 써먹다가 그런 부하가 배신하기 전에 처분해야지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었죠. 만약에 적정한 시기에 처분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미리 처분해서 내쫓던지 죽이던지 그렇게 해야지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이 조국에게 약점 잡힌 거 있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현실이에요. 뭐 상황이 어찌 돌아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결국 한국의 현실은 자기 운도 못 지키는 자들이 갈라져서 싸우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시 조국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지금 조국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자기가 속한 집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행적들, 즉 산호맹 등까지 고려해도 이 사람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행동했다기보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쉽게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철저히 자신의 단견이 작용했습니다. 아니, 의대에 애를 왜 집어넣습니까? 거기 웬만한 사람들도 졸업하기 힘들다는 곳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심하더군요. 예. 의과대학교 졸업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그 정도면은 걔를 갖다 의대를 다니게 하는 게 걔 인생 망치는 거다. 그런데 걔가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교수가 학점을 주기를 기대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학점이 그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참, 하여튼간 이런 단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냥 진짜 웬만한 곳에서 학력 세탁시켜가지고 박사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사 교수 시키면 훨씬 나았을 사람을 갖다 왜 그 대도 않는 의과대학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곤죽을 만들었냐. 굉장한 단견을 가진 사람이죠. 자, 하여튼간 이런 단견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김무성, 유승민. 이 사람들도 단견을 가진 사람 똑같아요.
조국하고 김무성, 유승민은 같은 부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동료예요. 이게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나 플라나리아만 못한 생존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속한 집단에 대해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 충성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면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가지고 도대체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좌건 우건 말이죠. 도통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재인 일당은 무슨 일이 생겨도 세를 지키고 철면피로 버티면 된다. 어차피 황교안은 몸을 사리고 입으로만 뭐라고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이 생각으로 상황을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 뻔뻔하게 나가며 버티면 결국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끼며 순응할 것이고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선거는 조작을 하던 뭘 하건 간에 선거에서만 하면 사람들이 힘 다 빠져가지고 끝났다. 그러니까 통치하기 쉽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선거에 다 매달리게 하고 선거 조작하고. 자, 그런데요. 이번 문제는 좌파 내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김의겸은 조국보다도 문제가 덜 심각했는데 사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의겸 원래 직장이었던 한겨레 신문의 경우 김의겸이 사직해서 해야 하는 정도면 조국은 당연히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국이 설칠 때 이해찬 같은 사람이 전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조국은 죽창 나불대고 설치며 지금까지 상황을 몰고 와서 문재인 일당을 난처한 처지로 몰고 갔어요. 괜히 설치는 바람에. 아니 조국이 그럴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오버죠 오버. 자, 근데 문재인 일당이 이 문제를 그리 심각히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2, 3년간 운이 좋았던 것에 취해서 대단히 안이해진 면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더하면 지난 2년간 문재인 일당 내의 기조 무게중심이 종북에서 종중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조국은 이 점에 잘 편승함으로써 이 정판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씨 집안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자세한 건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분들 방송 들으세요. 저는 길게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중국과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은밀하게 진행되는 건 더욱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원래 운동권 족보에서도 말석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 진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부상합니까? 원래 운동권이나 이런 데는 족보나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공산당에서 서열 더 따집니다. 평등한 세상 만든다고 하지만 북한 노동당 당 서열 1위부터 몇 위까지 쫙 있잖아요. 당 서열을 매깁니다. 사람 하나하나 서열을 매겨요. 무슨 계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1, 2, 3, 4 줄을 세워요. 그런데 그런 운동권에서 족보를 따지지 않고 갑자기 조국이 이렇게 갑툭튀로 튀어나온 겁니다. 한때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밀어내겠다고 덤볐을 정도로 기세등등하던 전대협 동호회가 참으로 어이없게 밀려나는 것 역시 참으로 의아한 일이죠. 박원순을 밀어내겠다고 그랬었어요. 우상호 앞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그 깜짝대다가 정봉주 같은 사람은 그냥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대협 동호회가 그냥 촥 밀려났어요. 이게 김정일이나 김대중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엉망진창의 힘 배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이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이냐가 문제인데 현재 중국 입장에서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죠. 현재 중국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문제가 아니라 홍콩 문제입니다.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바오다이오 회의에서 어느 정도로 결론이 나왔는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일당에게 적당한 조력을 하는 등 행동을 취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량이 다 홍콩 쪽에 집중되어 있고 홍콩이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이 아무리 잘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국 쪽을 갖다 잘못 다뤘다가는 홍콩 쪽 문제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일단 홍콩 쪽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임명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70, 80%는 임명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권부 내에서의 조국의 급작스러운 부상은 중국 측의 입김으로 밖에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조국을 갖다 밀어 올려줄 다른 뭔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서 노무현은 그때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개혁당인가 무슨 국민개혁당, 국개당 그런 걸 갖다 당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김원훈 같은 사람이 나섰죠.
김원웅은 간첩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여튼간 그런 세력이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데 조국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쭉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노터치예요.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씨 집안 사모펀드가 중국하고 연루된 게 드러나고 결국은 밀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내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한국 내에서 비밀리에 움직였다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밀어줬겠습니까? 중국 측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다른 게 없어요. 뭐 아줌마들이 조국 좋아한다 어쩌고저쩌고 말이 돈다고 해도 뭐 그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지금 옛날에 노사모 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고 다른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 조국을 갖다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결국은 조국을 떨어내고 나면 중국 입장에서 앞세울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없어가지고 한국 내 쪽에서 다른 대안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찾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정도 드러난 건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중국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 역사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그 소문 자체가 퍼지면 금방 다 퍼집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중국은 예전에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청천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당시에 황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집안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집안의 며느리를 갖다 뭐 강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 며느리가 있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청천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갈 뻔한 건데 포청천이 공작도로 목을 칩니다. 이런 일이 빈번했던 중국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야 이걸 그냥 덮어버려. 인명 강행해. 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달리 뭐 방법을 갖다 만약에 중국이 인명을 갖다 강행하지 말라고 하려면 문재인 측에게 대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 측으로서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급히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조국의 인명 강행한다면 문재인 일당이 얼마나 중국 공산당에 맹종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보세요. 한겨레 신문이나 그런 데까지 다 반대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